안녕하세요. 도핑 방지 교육을 1시간 동안 하게 된 서현범 강사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도핑 방지 교육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도핑 방지 교육은 첫 번째, 도핑의 의미, 두 번째,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1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요. 잘 듣고 도핑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핑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도핑이 왜 금지가 될까요? 도핑이 금지되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위적인 경쟁력 향상. 두 번째, 페어플레이 위반. 세 번째, 공정한 경쟁 파괴. 네 번째, 스포츠 정신 파괴.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인위적인 경기력 향상은 공정하게 선수들이 경쟁해야 될 스포츠 세계에서 도핑을 이용한 자기 경기력 향상은 굉장히 페어플레이 정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사회, 공정경쟁, 공정 스포츠에서 그런 공정한 경쟁 구조가 깨진 것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 정신, 공정하고 예의 바르고 그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들이 파괴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 선수들한테는 가장 큰 약물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성인 선수들보다 우리 학생 선수들이 아직은 신체적으로 미성숙된 신체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핑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도핑이란 선수가 금지된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 제2항부터 제2의 10항에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채취 거부. 자, 사전 공시가 있은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소변, 혈액 샘플 채취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금지 약물 검출. 선수 소변 또는 혈액 샘플에서 금지 약물, 대사물질, 표지물 등이 검출될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금지 약물 방법의 사용. 금지된 도핑 약물 및 도핑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가 적발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지, 금지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자, 다섯 번째, 소재지 정보 제출 실패. 선수 소재지 정보 미제출 및 검사 불응 시 12개월 내에 검사 제출 불이행에 합산해 3회가 될 경우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섯 번째, 도핑 관리 과정의 부정행위 및 시도. 부적절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도핑 검사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꼭 어떤 도핑을 통해서 경기력이 향상돼서 그게 드러날 경우뿐만 아니더라도 샘플 채취를 내가 거부하거나 그리고 소지라고 있거나 그리고 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런 부정행위를 시도하였거나 이런 포괄적인 도핑 행위들을 우리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투여 또는 투여 시도 그리고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그리고 금지된 연료, 공모 또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투여 또는 투여 시도는 경기 기간 중, 경기 기간 외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는 금지 약물 또는 방법 매매 및 매매를 시도할 경우 또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속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연료란 도핑 방지 기구에 가나라에 있으면서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와
연루되는 것이고요. 공모는 도핑방지 규정의 위반 및 위반 시도에 대해 협조, 조장, 교사, 은폐 및 도핑방지 규정 위반과 관련된 의도적인 공모의 기타 다른 유형 또한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꼭 도핑을 한다고 해서 도핑방지 위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 주변 누군가를 도핑하게 도와주거나 방조하거나 옆에서 함께하거나 그런 것들 또한 도핑 방지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핑으로 인한 몰락한 스타들을 만나보겠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해리 메이야 선수, 그리고 사이클의 랜스 암스트롱 선수, 그리고 육상의 미국의 메리언 존스 선수, 그리고 격투기의 미르코 필로포비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으로 인해 몰락한 스타 해리 메이야, 금지 약물 검출. 1989년 10월 11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소속 투수였는데요. 첫 번째 금지 약물 검출로 인해 80경기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 금지 약물 검출로 인해 162경기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금지 약물이 검출되어 영국 자격 정지가 되었습니다. 도핑으로 인해 몰락한 스타 랜스 암스트롱, 사이클 선수인데요.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으로 영구 자격 정지가 되었습니다. 1971년 9월 18일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사이클 황제라 불리는 미국 전 프로사이클 선수입니다. 미국 도핑방지기구 도핑 혐의로 고발되었고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으로 영구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스포츠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핑 사건이었습니다. 도핑으로 인해 몰락한 스타 메리언 존스,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 1975년 10월 12일 미국에서 태어난 메리언 존스는 미국 농구 국가대표, 육상 국가대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3개, 100m, 200m, 1600m 획득,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 폭로, 금지 및 방법의 사용으로 2000년 9월 이후 메달 박탈 및 징역 6개월. 몰락한 도핑의 스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고요. 농구 국가대표, 육상 국가대표, 굉장히 만능 스포츠 선수였는데요. 도핑으로 인해 안타깝게 몰락을 하였습니다. 도핑으로 인해 몰락한 스타 미르코 필로포비치,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 1974년 9월 10일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미르코 필로포비치는 2014년 K1 월드 그랑프리를 우승하였고 어깨 치료 목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였는데 그것이 적발되어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으로 2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도핑으로 인해 몰락한 스타 박땡땡, 금지 약물 검출. 20대 남성, 종목은 보디빌딩. 경기 기간 중 도핑 검사에서 제공한 소변실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되었고 금지 약물 및 방법의 검출 4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검출 항목은 S1 동화작용제 7종하고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2종,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2종이 발견되어 4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도핑으로 인한 몰락한 스타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도핑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경기력 향상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도핑으로 인한 손실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는 자격정지, 두 번째는 건강상 부작용, 세 번째는 경제적 손실. 이 중에서 건강상 부작용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핑은 점점점 강화되어 도핑이 걸리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금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고혈압 및 동맥경화, 근육 파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몸짱 열풍에 인해서 보디빌더들이 굉장히 금지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적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지 약물의 부작용의 첫 번째,
동화작용제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그래서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요. 동화작용제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화의 관계, 간, 성장, 기타, 호르몬 조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혈관계는 혈액 내 지질 및 침전물 증가, 혈압 상승, 심근경계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은 간효소 생성 이상, 간염, 간암을 유발하고요. 성장은 성장판을 고라 등으로 성장을 저하시킵니다. 기타 공격성 증가, 피부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호르몬 조절은 여남성의 신체적 특성 변화 및 성호르몬 생성이 이상이 생깁니다. 다음 부작용으로는 펩티드 호르몬 성장 인자 관련 약물과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내분기계, 기타 등 부작용이 있는데요. 근골격계는 말단 비대증을 유발하고 관절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혈관계는 혈압 상승, 뇌출혈을 유발합니다. 내분기계는 당대상 이상, 염증, 감염 유발, 기타는 구토, 소화 유발, 얼굴 홍조 등 신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다음은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인데요. 근골격계, 장기손상, 내분기계에 부작용을 줍니다. 근골격계는 경련, 탈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고요. 장기손상은 장이나 신장, 장기, 신장 등의 부작용을 작용시킵니다. 내분기계는 발기우전, 월경주기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도핑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요? 단기간에 승부, 경쟁에 눈먼 학생 선수들은 도핑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도핑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 약국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그게 도핑 성분이었고 의사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도핑 성분이었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에서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포털을 이용해서 www.kada.ador.kr에 접속하시면 카다라고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금지약물 검색 아이콘 또는 우측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그 배너를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을 또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직종, 성별,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그래서 성별이면 남녀 그리고 자신의 종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지약물 검색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통합약품 검색 서비스 창 안에 그 안에 자기가 처방받은 약이라든지 자기 아니면 상비하고 있는 약을 쳐보시면 됩니다. 타이레놀 이라든지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렇게 그 약품을 검색하면 그 약품이 금지약물인지 아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어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모두 모바일 어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어플이 안 깔려있는 학생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도 똑같이 도핑방지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보충제 건강기능식품 검색 시는 검색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지약물 검색 속에서 확인할 수 없고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및 식품 복용이란 금지 성분 검출은 선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직구입을 해서 보충제를 먹는다. 그럼 그 안에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설명이 있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인증받지 않은 기관의 약품들은, 그런 보충제들은 그 안에 뭐 어떤 스테로이드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품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보충제, 인증받지 않은 보충제, 해외 직구 보충제 이런 제품들은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인증된 성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만 구입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지 약물들을 처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꼭 그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해서 처방해 주는데 우리는 그 약을 먹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명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의 목적을 두고 그 약품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럼 치료 목적 사용 명칭이란 무엇일까요? TUE로 약자로 나타냅니다. 선수 금지 약물 및 금지 방법의 검출, 사용 시도, 소지, 투여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고 치료 목적의 사용임을 증명해주는 금지 약물 및 금지 방법 사용 승인서입니다. 즉, 치료 목적 사용 명책 TEU를 사용 승인을 받으면 금지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거를 승인해주면 안 되겠죠. 정말로 치료 목적에 있는 선수를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승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 기준은 금지 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그리고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기, 소지 또는 투여 및 수요 시도가 치료 목적 사용 명책 국제 표준에 따라 부여된 치료 목적 사용 명책 규정에 합치된다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승인 기준으로는 건강상 심각한 손해,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 그리고 경기력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이전 약물 사용 원인 등의 승인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자,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신청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선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의료 정보, 의사가 진단 결과를 작성합니다. 세부 진료 내용, 의사가 처방 결과를 작성하고요. 담당 의사는 담당 의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소급 신청 여부인데요. 의약품 복용 전과 후, 확인 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TUE, 치료 목적 사용 명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신청서를 잘 읽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신청서 작성 예시인데요.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신청서. 그 안에 보면 첫 번째 선수의 인적사항, 두 번째 치료 정보, 세 번째 세부 진료 내용, 그리고 네 번째 담당 의사의 확인. 담당 의사의 확인은 치료받는 처방해주는 의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급 신청 여부, 미리 신청을 했냐, 나중에 신청을 했냐, 그리고 이전 신청 여부, 그 전에 신청한 적이 있냐, 없냐, 그리고 다음은 선수의 선서 등이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작성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될까요? 자, 국제 수준의 선수는 이전에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승인 내역이 있는 경우는 승인받은 치료 목적 사용 면책 내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승인 내용이 없는 경우는 치료 목적 사용 명책 내역을 승인받고자 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국내 수준의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TU의 신청 중에 다빈도 많은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있고요. 기침, 감기, 주력결핍 가해행동 장애, 정맥내 주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나 기침들이 심하다, 그리고 주력결핍 가해행동 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처방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약물을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도핑이냐 도핑이 아니냐, 징계를 받냐 징계를 받지 않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 목적 사용 명책을 이용하지 않고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인데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순수한 목적으로 나를 치료할 목적으로 했지만 그걸 신고하지 않아서 결국엔 도핑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 선수들은 꼭 치료 목적 사용 명책 신청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아플 때나 꼭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합당하게 꼭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피부 염증 질환 환자들이 많다 그랬는데요. 피부 염증 질환 환자가 TUE를 사용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TUE를 신청하지 않고 의약품을 사용한 선수 시료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된 사례들입니다.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소재지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의 소재지를 사전에 입력하고 내가 어디에서 훈련하고 어디에서 대회하고 어디에서 거주를 하는지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왜 내 소재지를 정보를 제공할까? 그것은 언제 어디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도핑 검사관이 그 선수에게 가서 언제 어디서든 도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검색 대상자 명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검사 대상자 등록 명부는 도핑 방지 기구가 관할권 내 선수 중 최고 수준 선수들 대상으로 도핑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우선순위 성부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선수들이 다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대표라든지 상비군 선수라든지 후보 선수 아니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소재지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언제 어디서든 도핑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검사 대상자 등록 명부는요, 국제검사 대상자 등록 명부는 국제경기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해당 국제경기연맹에 있어서 검사 관할권이 있는 선수입니다. 국내 검사 대상자 등록 명부는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체크에 있는 선수이고요. 그리고 선수에 대한 검사 관할권이 있습니다. 검색 대상자 등록 명부 ITP 운영 세부 내용입니다. 검사 대상자 등록 명부를 선정하고요. 검사 대상자 등록 명부를 운영하고 최상의 실행 모델과 지침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를 선정하고요. 국제 ITP안 준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도핑 검사 배분 계획을 운영하고 사전 및 통지 원칙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그 등록된 주소지에 가서 도핑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재지 정보와 특정 유식분을 준수해야 되고요. 검사가 가능한 가장 정확한 장소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이메일 등 회의체 정보를 제출합니다. 장소,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틀렸을 경우나 아니면 미기재할 경우에는 도핑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재지 정보는 무엇일까요? 소재지 정보란 국내 및 국제 최상의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 소재지를 관리하여 도핑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정상적인 소재지 변경은 표적 검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가고, 점심에 어디 가고, 저녁에 어디 가고, 내일 어디 가고 이런 쭉 스케줄을 소재지 정보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핑 검사관들은 그런 소재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 도핑 검사의 대상자가 되면 그 소재지를 보고 그 대상한테 가서,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알려주면 도핑을 했다가 감출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핑 약물을 그 순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비공개인데 그 선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재지 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지 정보 작성 시 주의사항인데요.
선수에게 공식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는 정확한 우편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해당 분기가 일자별 선수 거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기의 일자별 선수의 훈련, 근무 또는 규칙적인 활동 내역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일자별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더 이른 새벽 2시, 3시에는 가지 않겠죠.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굉장히 빡빡하게 1시간 간격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재지 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인데요. 엘버트 서비레츠 선수는 소재지 정보 위반으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실제로 도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재지 정보 의무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간 자격 정지. 소재지 정보를 입력 안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소재지 정보를 입력 안 하고 도핑을 할 수도 있는 선수구나. 이렇게 간주되어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재 정보도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재 정보를 입력하는 대상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수는 굉장히 우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지지 마시고 내가 소재 정보를 의무 이행해야 되는 선수다 하면 나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구나, 일류 선수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핑 검사의 종류입니다. 도핑 검사는 소변 채취, 혈액 채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소변 채취를 통한 금지 성분 확인, 일반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 등 특이 검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액 채취를 통한 금지 성분 확인인데요. 성장 호르몬, CRA, BT 등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도핑을 하는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혈액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핑에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인데요. 금지 약물의 검출 경우는 4년 자격정지, 금지 약물 방법 및 사용 4격 자격정지, 샘플 채취 거부의 경우 2년에서 4년의 자격정지, 소재 정보 제출 실패 시 1년에서 2년의 자격정지, 금지된 연료 1년에서 2년의 자격정지, 도핑 관리 과정의 부정행위 및 시도는 2년에서 4년의 자격정지, 소재지 정보의 미기재 4년의 자격정지가 할 수 있고요.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4년에서 영구 자격정지까지, 공모는 2년에서 4년의 자격정지, 선수의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4년에서 영구 자격정지. 굉장히 엄격한 자격정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자격정지 말고도 그거의 정도에 따라, 기간에 따라,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나 징계의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핑 교육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도핑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번 수업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애들도 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충제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핑, 금지 약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충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꼭 일일이 잘 살펴보시고, 아까 검색 서비스 있잖아요. 카다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들어가서 꼭 검색해서 확인하는 그런 생활을 일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제와 건강기능식품이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섭취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양성받을 경우에는 그 선수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줘서 먹었어요. 엄마가 줘서 먹었어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내가 꼭 카드에서 꼭 확인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금지 성분이 있다, 못 먹나요?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 면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충제 및 건강기능 섭취할 때 다음 4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리고 모든 성분을 표기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조사의 성분이 오기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식약처 등록 여부는 식약처 안에서 아니면 사용 설명서에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모든 성분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꼭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사의 성분 오기재의 가능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 제조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유명한 그런 제조사 아니라 잘 모르는 아니면 인터넷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오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꼼꼼히 살피고 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복용해서 도핑에 적발되시는 선수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한약도 많이 드시는데요. 한약 복용할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선수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 상담을 통해 한약 공정서에 수치된 한약재를 사용해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한약재도 금지 약물에 한약 재료 중에 금지 약물에 포함된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들이. 그러니까 한약이라고 해서 그냥 먹어도 되겠지. 그냥 물이니까 음료로 돼 있으니까 마셔도 되겠지. 상관없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약도 그 안에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한약에서 유통이 금지되었고 유통 제한한 한약의 내용들입니다. 한약명을 먼저 보시면 인태반, 인뇨, 아편, 백양자, 앵속, 앵속각, 여춘화가시, 우신, 소의정랑, 물개 및 하프물개 수컷생식기, 심화 황화염, 구골수피, 구골엽, 오정답, 오동자, 다수엽, 다엽. 한약명도 어렵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 한의사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한약의 경우는 성분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의사한테 이 내용을 저는 운동선수니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인태반 인뇨의 경우는 유통금지 한약으로 서치량에 따라 도핑 양성반이 나올 수 있고요. 아편, 백양자, 앵속가, 여춘화가시도 마약류로 유통이 금지되었고요. 우신, 소해정랑, 물개 및 하프물개 수컷생식기는 유통금지 한약으로 섭취량에 따라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화 황화염은 에페드린 함유되어 있어서 유통 금지가 되었고요. 고수피, 고혈압, 고정답, 오동자, 다수엽, 다엽은 카페인 함유로 현재는 도핑과 무관하지만 전에는 아니면 추후에는 도핑을 걸릴 수도 있는 한약명입니다. 그 도품 금지 약품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게 매년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항목은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빠지기도 하고 매년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지 항목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계속 변하니까 항상 검색하고 항상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민간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뭐 건강원 이런 데서 많이들 이렇게 한약처럼 먹기도 하는데요. 민간약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약을 먹을 때는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흔히 민간에서 예로부터 이제 전해 내려서 경험적으로 여러 개에 의해서 먹는데 뭐 봉침이라든지 뭐 뱀, 흑염소, 뭐 자라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오늘 것들 많이 드셔왔었고, 근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라든지 막 건강하다는 것들 많이 섞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민간약에 의한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군가 지인이 아니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주변에서 운동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보양식으로 이렇게 저어주셔서 모르고 그냥 성분도 모르고 먹었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되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또한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주변에서 이런 선의로 날 위해서 이런 걸 챙겨주더라도 꼭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섭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학생 선수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피라는 것이 엄격한 책임 원칙이 있어요. 그 책임 원칙이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선수는 본인의 몸에서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므로 보충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남이 주어도 결국은 내가 먹는 거고, 처벌받아도 내가 먹는 거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금작물을 나에게 주입하지 않는 이상은 선수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몰랐어요 라고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셨으니까 꼭 소재지 정보, 면책제도, 그리고 한약, 민간약, 금지약물, 그 치료 목적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충제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잘 섭취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원칙은 성분을 확인해라. 항상 이건 어떤 성분이지 이건 어떤 성분이지 의심이 갈 경우에 항상 검색해라. 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이건 먹어도 되는 성분이구나. 그러면 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잘 실천하셔야지 도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도핑을 하면은 그 선수는 정말 죄를 받고 자격정지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도핑에 걸린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공정 경쟁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도핑 예방 교육이었는데요. 도핑을 이해하고 도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핑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약품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성분이 무엇일지 조금 더 관심을 잘 가져서 도핑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도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선수,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핑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